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 아침 10시 25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후 영상은 쉽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 마감을 한 겁니다. 이 지표 자체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예상치가 0.2였는데 0.5 나오고 0.3이었는데 0.5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이 좋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소 우려가 좀 누그러드는 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지표, 오늘 밤 물가지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CPI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살짝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이 지표를 보더니 지금 낙관론으로 좀 바뀐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낙관론으로 바뀌는 데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뭐 일정한 몫을 한 것 같고요. 한 몫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고 PPI가 예상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좋게 바라본 것은 여기 써 있죠. 4월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3월 PPI 수정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혼재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랬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파월 의장도 4월 PPI 결과를 두고 혼재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좋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냥 뭐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 상승하고 싶었어요. 그죠? 원래 주식시장은 뭐 조금 낙관론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상승을 하고 싶어 하긴 했고 원래 상승 추세였잖아요. 주식시장은요. 그리고 지금 금리도 지금 어쨌든 뭐 찔끔찔끔 떨어지고 싶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좀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싶어 했고 금리는 더 떨어지고 싶어 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제 오늘 밤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는 더 이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파월 의장은 뭐 인플레가 둔화됐다라고 하긴 하는데 연초보다 좀 자신감이 좀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장은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뭐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라고 하고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어젯밤에 있었는데 하여튼 뭐 물가지표에 관련된 부분 파월의 연설 이런 거를 좋게 받아들였고 원래 낙관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시장이었다. 투기성도 좀 일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젯밤 상승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장 초반에 조금 비실비실했으나 그러나 강하게 장 막판이 될수록 많이 올라서 오래간만에 비교적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좀 많이 올랐고요. 금리가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러셀 지수가 조금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저기 뭐 게임스탑이니 이런 어떤 밈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이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대형주가 못 가니까 이런 개별 종목이라도 해먹는 것일까요?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의 물가지표가 중요하겠죠. 전반적인 좀 내용을 살펴봤고 재밌는 데이터들 좀 몇 가지 나와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이다라 말씀드렸는데요. 얼마나 낙관적이냐면은 2021년 11월 이후로 가장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해요. 물론 또 여기서 동그라미를 쳤다고 얘가 바로 낙관적에서 비관적으로 꺾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낙관적인 분위기는 지속 중이고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이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낙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편에 속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니까 뭐 이코노믹 하드랜딩 어떤 경기 침체 뭐 그런 위기도 조금 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리스크로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뭐 그런 게 자꾸 시끄러우니까 그 전쟁 이슈가 시끄러우니까 이스라엘 이슈도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IT 빅테크를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하방 투자도 어느 정도 좀 좋아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뭐 쭉 다 살펴봤고요. 하여튼 뭐 주식을 지금 굉장히 다들 많이 사갖고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자재들도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원자재에 대한 상승 베팅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꺾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꺾인다는 신호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낙관론 아직 지속 중이고 이 시장이 아직 위험해진다, 어떤 변환의 신호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인 그런 신호가 없어요.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본 것 같고요. 참고 요것도 좀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은데, 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뭐 그런 데이터긴 합니다. 보라색 선이 CT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따라서 금리가 좀, 이거하고 금리는 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게 대충 봐도 보이죠. 얘는 최근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 경제가 뭐 조금 뭐 둔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돌긴 하니까, 그래서 얘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금리는 버티고 있죠. 금리도 따라서 아래쪽으로 훅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뭐 낙관적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하여튼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뭐 가장 낮다고 하던가, 어디서 봤더라? 잠깐만요. 하여튼 어디선가 봤는데,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뭐 낮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캐시 레벨, 현금 비중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왔다. 오래간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왔다. 그만큼 시장이 낙관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낙관적이다 뭐 그런 거를 또 어디에서 또 잘 찾아볼 수 있냐면 중국, 구리 이런 거에서 좀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 구리 가격인데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5% 가까이 오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한 5.4% 장중에 오르긴 하더라고요. 구리값이 5.02를 찍고 왔습니다. 5를 넘어섰죠. 참고로 5는 어떤 역사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에 거의 터치했죠. 지금 이런 거를 봐도, 구리 가격 이런 걸 봐도 지금 얼마나 낙관론이 강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어젯밤에 치솟았죠. 물론 이게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어젯밤에 좀 들긴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은 대량 거래와 윗꼬리가 터졌죠. 대량 거래와 윗꼬리가 길게 오래간만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은 물론 아직 상승이 끝난 건 아닌데요. 이런 점은 최소한 상승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슈팅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 말씀드렸고, 어젯밤에 일단 슈팅성 흐름이 이제 좀 의미 있게 한 번 정도 좀 나타난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1% 정도 올랐던 5월 10일 날 윗꼬리가 달렸던 거는 이제 이런 시세를 위한 어떤 시동 과정, 그죠? 이런 오버슈팅을 시동 거는 과정이었고, 5월 10일 날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날 시동 걸린 이런 시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게 어젯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젯밤에 5% 올랐다가, 한 3%쯤 빠져갖고 2.7%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렇게 큰 변동성과 오래간만에 대량 거래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은 어떤 시세의 끝자락일 가능성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여기 지난번에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 때도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높은 변동성과 높은 거래량, 이런 것들이 어떤 꼭지점, 변곡의 특징일 수 있는데, 지금 이때보다는 우리가 좀 어떤 미래를 좀 보기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어떤 뭐 신고가 랠리 중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구리 가격이 여기 전고점이 있잖아요. 여긴 어떤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 이런 자리에 비하면은 조금 더 어떤 대응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약간 끝자락의 신호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구리 가격 뭐 최근 몇 년 새를 보면은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도 했고, 오래간만에 옛날과 같은 그런 변동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구리 가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쭉쭉쭉쭉 보면은, 쭉쭉쭉쭉 지난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리 가격이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한 번씩 있긴 있었었죠. 이런 점들을, 하여튼 구리가 어느 정도 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참고적으로, 하여튼 구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치솟고 나서 뭐 세계 경제가 별로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뭐 일단 그런 생각이 가볍게 들긴 합니다. 구리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그만큼 그 세계 경제에 민감한 그런 원자재다 보니까 하여튼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치솟고 있는 거, 낙관론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 최근에 중국 증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약간 좀 이 심증이 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밤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ETF인데요. 중국 주식 ETF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환율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 본토 증시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좀 꺾여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얘는 이번에 한 3, 4거래일 동안 어떤 슈팅을 한번 줬거든요. 이제 어젯밤에 일단 그리고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죠? 눌림시 매수입니다.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고 상승이 끝났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구리의 급격한 거래량과 변동성이 터지는 과정 중에 그와 동시에 중국 주식 ETF 같은 게 살짝 주춤하는 걸 보면은 야 이거 뭐 중국 주식 이쪽에 어떤 변곡이 상당히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제 낮에 이거 역배팅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젯밤에 일단 계속해서 들고 있었죠.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홀딩하고 있어요. 물론 낙관론이 있고 어젯밤에 뭐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밤에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구리 가격도 강하게 오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10시 반이니까 중국 증시 개장했을 텐데요. 이게 실시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 증시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 증시 한동안 굉장히 좋긴 했었는데 보시면 본토 증시 모습은 이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그죠? 미국 증시에 상장됐던 이 중국 지수 ETF의 모습은 좀 다르죠.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을 줬었고 여기서 지금 살짝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구리 가격도 슈팅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뭔가 좀 어떤 심증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분명히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저런 것들이 하락 전환을 위한 변곡이 임박했다는 신호야. 저건 하락 전환으로서 위기 신호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야 이거 좀 냄새가 나지 않냐. 이제 그런 거를 위해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계속 저렇게 낙관론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위험한 조금 좀 찜찜한 심증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를 지금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한동안 중국 증시도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나 기대감 또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이런 것들에 힘을 입어서 중국 증시도 강하게 거의 뭐 대장급으로 오르긴 올랐어요. 물론 근데 이제 중국 증시를 제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 넘게 이렇게 하락했었잖아요. 하락 추세 중에 이제 첫 상승한 거라서 그래서 얘를 좋게 별로 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최근에 그래도 거의 대장급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이런 증시가 여기쯤에서 만약 다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중국 상해종합인데 몇 년간 빠졌었단 말이죠. 하락 추세를 극복한 거까진 좋습니다. 야 극복했다 이 정도면 극복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난 몇 년간 하락했던 이게 있기 때문에 하락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은 이 지난번에 하락했던 이 매도세의 기운이 그대로 다시 재현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죠? 여기서 지금 다중바닥이 아니고 이 외바닥 만든 거지 않습니까? 외바닥. 여기가 결정적인 역사적인 저점이야. 지금 이걸 확인하고 여기 훅 올라오는 지금 훅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뭐 이번에 좀 자칫 잘못하면 내려오면서 여기서 다중바닥형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 뭐 그런 거 이야기를 요즘 좀 자주 하네요. 이게 지금 구리하고 연동돼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하여튼 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로 넘어와서 굉장히 좋다고요. 미국, 유럽 증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딱히 뭐 제가 일봉을 보면서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이에요. 어젯밤 PPI 물가지표를 보고 나서 이제 맨 처음에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분봉상으로 이겁니다. 이 봉이 이제 PPI 발표됐던 건데 빠지자마자 그냥 대기 매수세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조금 좀 의미 있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요 18,350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답답했는데 이 자리를 드디어 이제 시원하게 돌파한 척하고 조금 좀 액티브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일단 뭐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잘 올라갑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시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잘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30분 봉에다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나스닥이요. 말씀드렸죠. 지난번부터 보던 선이죠. 여기 선, 여기 고점, 여기 고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이 있어요. 이 추세선에 이 추세선에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추세선에 터치하는 순간이 아마 어떤 하방 진입의 어떤 그런 일단 기술적인 뭐 단기적인 투기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방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선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선을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영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이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터치하고 나서도 이게 지금 잘 죽지 않는다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이 선을 지금 이 선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선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선을 S&P는 훅 넘어가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나스닥은 일단 이 선을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긴 하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 선에 도전할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뭐 오늘 밤에 지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정말 0.7%, 0.8%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아마 이 선에 터치하는 순간이 어떤 진입의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제 대략적으로 이 자리 부근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8,550 뭐 이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올라갔던 그 자리가 되는 거죠. 18,550이면 대략적으로 요런 자리 정도가 됩니다. 지금 선을 그어놓은 이런 자리, 결정적인 그런 자리까지 일단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 봐가면서 할 겁니다. 나는 저 선에 터치했기 때문에 무조건 뭘 할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상황 봐가면서 할 거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방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뭐 어떤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가격 조정 한번 나왔고 전고점에 도전하고 있는데 나스닥까지 지금 전고점에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그 몇 달간 꿈꿔오던 뭐 그런 자리라고 일단 생각이 되긴 됩니다. 뭐 크게 꺾이거나 아니면 크게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 이 저항을 아직 이 저항을 넘어간 건 아니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잘 볼 거예요. 밤 9시 반에 지표가 아마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 같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S&P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선을 넘어가 있다고요. 이 선을 넘어가서 위쪽에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은 그렇지 못하죠. 네, 그런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S&P도 지금 어딘가 저항이 있긴 있어요, 그죠? 어딘가 저항이 있긴 있는데 그런 무거운 저항권까지 이제 거의 다 올라왔죠. 거의 다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물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S&P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각자 기준을 한번 잡아서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그런 기다리던 날이 왔고요. 자, 이건 금리입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아니고 선물이죠. 채권 선물. 한번 훅 떨어졌었습니다. PPI 발표되고 나서 충격적이다 이러면서 한번 훅 떨어져서 금리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대로 그냥 아래쪽으로 매수세 해갖고 장중에 계속해서 올랐죠. 그래서 금리는 결과적으로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쪽에 있는 위쪽에 저항들이 있죠. 이 저항을 거의 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에 지지력 테스트를 훌륭하게 끝낸 셈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일단 보이긴 합니다.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여기 중요한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어젯밤에 잘 소화한 모습이고, 이렇게 올라가기로 사실상 이제 자기네들끼리 벌써 협의를 다 본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금리는 쭉쭉쭉 떨어지면서 뭐 평화로운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죠. 오늘 밤 일단 물가지표 보자고요. 하여튼 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나 앞으로 금리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준비 다 해놨고, 달러도 그렇습니다. 달러도 지금 보이시다시피 나 앞으로 더 달러도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수렴형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 이제 낙관론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금리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기로 마음 먹은 모습이라고요, 벌써요. 근데 일단 지표 확인을 해봅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내용 다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는 어떤
유럽 증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살짝 하여튼 근데 분명히 강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속 올라가겠어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들 살짝 일단 고개를 들긴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젯밤에도 분명히 안정되긴 했습니다. 기대감 이런 거에 의해서 픽스가 죽고 있고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지지선이 대략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된 거고 확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등 이런 주식들은 역시 더 올라가겠다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당연히 올라가겠다라고 저항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겠죠. 예, 이렇게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잖아요. 이 자리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나 더 올라가겠어 대놓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쪽에 저항들도 만만치 않고 해서 그죠, 매매하실 분들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일단 뭐 내용들 다 살펴봤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휴장이니까 하여튼 뭐 미국 증시의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는 반영이 될 수가 없을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다 살펴봤고 일단 중국 증시는 그죠, 계속해서 일단 조금 부진하게 출발한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는 일단 뭐 상승 중이네요. 한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니까 일단 패스하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의 지표가 중요합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보면서 좀 어떻게 일단 대응해 볼 생각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가면서 좀 어떤 결정을 내려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